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밸런서를 발라보자. 그러니까 밸런서를 이제 좀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래 같이 이제 네 개의 섹터로 이제 준비를 해왔고, 첫 번째는 이제 백서랑 컨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수학 공식, 그다음에 스마트 오더 라우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서 V1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공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했느냐를 볼 거고요. 근데 이게 막 하나하나 다 보진 않고 처음에 몇 개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밸런스 V2는 이제 V1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아마 민규님이랑 같이, 예, 그 민규님이 이제 코드 쪽을 분석을 해주면은 제가 좀 뭐 수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들을 좀 공부를 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밸런스가 워낙 뭐 제공하고 있는 풀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인지, 뭐 풀 베리에이션스에서 어떤 풀들이 있는지, 그리고 밸런서가 리퀴디티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SDK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밸런서 화이트 페이퍼인데, 먼저 그 이 화이트 페이퍼가 나온 그 개념 혹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밸런서는 다른 유니스왑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AMM들이랑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가 자기네들의 토큰을 발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그 토큰을 발행을 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그 이 토큰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 제가 얼만큼을 사야겠죠. 이제 ICO라고 하면은 제가 뭐 한 2이더를 가지고 이 우그 토큰을 이제 사서 그만큼을 그 우구 토큰을 받겠죠. 근데 이때 얼마의 가격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본딩 커브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본딩 커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에 프로젝트 초기에 이 시점에서 온보딩 하는 거랑 이 시점에서 제가 이더리움을 주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는 거랑 이 시점에서 내가 뭐 프로젝트 토큰을 사는 거랑 당연히 이제 리스크 대비 프라이스가 달라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는 거고, 여기는 나중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때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격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시간이 그 풀리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가 디벨롭이 되면 될수록,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 가격이 점점 더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스트래핑하는 그 유동성을 결국 유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밸런서는 만약에 이더리움만으로 그 유동성을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토큰들을 제가 또 유동성으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이도 받고 싶고, 뭐가 있을까? 뭐 USDC도 받고 싶으면은 여러 개의 토큰에 대한 요 가격 설정 메커니즘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 본딩 커브가.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밸런서가 이제 백서를 낸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이걸 살펴볼 거고, 이제 요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 밸런서 컨셉 내용을 그 이 국면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그 토큰을 그 유동성 예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스트래핑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거는 이제 이더랑 다이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대칭을 시킬 거냐면은, 얘를 그 리저브 토큰 A, 얘를 토큰 B, 죽여서 RTB라고 할게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구 토큰은 저희가 부스트래핑 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젝트 토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응을 시켜보면 RTB는 뭐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뭐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축이 결국 3차원 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두 개의 토큰으로 형성을 할 때는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지만 이제 한 축이 더해져서 하나의 토큰이 더 더해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곡면 형태로 뭐 나온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곡면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랬을 때 뭐 프로젝트 토큰을 결국 그 부트스트래핑 하는 용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특정 그 토큰의 그 유동성, 그 공급량을 기점으로 이걸 잘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잘랐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요 그 본딩 커브가 바로 그 해당 그 서플라이가 존재할 때, 이만큼의 서플라이가 존재할 때 이제 필요한 리저브 토큰 B와 리저브 토큰 A의 비율 곡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뭐 토큰의 서플라이별로 자르면 이렇다. 똑같이 이제 그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리저브 토큰 B랑 리저브 토큰 A를 1대 1로 넣어놨을 때의 경우고, 만약에 리저브 토큰 A랑 이제 B를 8.5 대 이제 1.5,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85% 그다음에 15%를 예치를 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프로젝트 토큰의 부스트래핑이 한 0에서 10 정도에서 5 정도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평면을 자르면은 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리저브 토큰 A를 만약에 그 800개가 그 풀에 들어 있으면은 그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지급해야 되는 리저브 토큰 B는 한 100개 정도, 한 150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그 유동성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의 토큰이 정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리저브 토큰 A와 B의 그 비율을 결정하는 곡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곡면이라는 거고. 근데 이건 뭐 3차원일 땐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제 4차원일 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뭐 곡면이 나오겠죠. 뭐 꼬여 있는 곡면. 그래서 뭐 곡면이고,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용도인 그 유동성 부트스트래핑 사용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하기 때문에 넌 커스터디얼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 여러 개의 토큰을 담은 풀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프라이스 센서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애널리시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용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밸런서 백서에 나와 있는 이제 수학적인 공식들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건데, 저는 제 수학 그 실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공식으로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코드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 두세 개 정도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류 펑션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밸런스에서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x 곱하기 y는 k 라는 게 이제 AMM이죠. AMM의 공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거를 n개의 토큰으로 확장했다 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이제 실사례를 좀 가져오면은 그 이해가 편합니다. 그 저희가 X 토큰이 있고 Y 토큰이 있고 G 토큰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 WX, WY, WZ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더가 있고 다이가 있고 USDC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그 어떤 풀에 400개 들어있고 얘가 200개 들어있고 얘가 400개 들어있으면 비율이 2대 1대 2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얘가 40%가 될 거고, 그러니까 0.4 퍼센트로 환산 안 할게요. 0.4, 0.2, 0.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W예요. 그래서 요게 대응이 되는 거고, 결국에 그 웨이트의 약자로 얘가 얼만큼 해당 풀에 해당되느냐, 얼만큼 해당 풀에 이제 비율을 갖고 있느냐가 요거의 글자고, X랑 Y랑 Z는 이 토큰의 개수, 밸런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해서 보시면은 토큰이 3개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B에 T는 뭐 1부터 3으로 할게요. 그래서 B에 1에 W1 곱하기 B에 2에 W2 곱하기 B에 3에 W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뭐냐? 그 첫 번째 토큰의 웨이트랑 두 번째 토큰의 웨이트랑 세 번째 토큰의 웨이트 3개를 곱한 것이 밸류 펑션이다. 그래서 보면은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냥 여기에 첫 번째로 웨이트가 들어갔다. 이제 두 번째로 그 여러 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3개를 가정했지만 이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x, y, z, w, 뭐 u 이런 쭉쭉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t는 토큰의 그 종류, 토큰의 종류의 가지수를 얘기를 하고, bt는 이제 밸런스 토큰이죠. 토큰의 밸런스를 얘기를 하고, wt는 그 여기 있는 그 웨이트의 이제 정규화된 그 비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콘스턴트하다, 그러니까 이 v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각각의 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공식부터 때려 박으면 요거 쉽게 그 이해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넣고 싶은 토큰이 있을 거잖아요. 넣고 싶은 토큰이 있고 받고 싶은 토큰이 아니지. 여기가 이제 받고 싶은 토큰이고 여기가 그 저희가 넣고 싶은 토큰이면은 ti 인풋이죠. 이제 to 해서 아웃풋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그냥 진짜 초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냐면은 결국에 그 갖고 있는 밸런스를 그거의 비중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그 나가는 밸런스를 또 거기에 비중으로 나눈 거, 요거를 이제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실제로 현물이 체결되는 그 가격 결정이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건 이따가 증명 과정에서 요 그 공식을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bi는 그 토큰 i, 제가 넣고 싶은 토큰, bo는 받고 싶은 토큰, wi는 그거의 비중, 웨이트, wo는 이제 받는 거의 비중. 이제 또 그 밸런스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올 SOR이라고 해서 스마트 오더 라우팅이라는 기술에 이제 좀 그 주요한 그 이유가 되는 게 요 이펙티브 프라이스 개념이에요. 정말 쉬운 개념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 얼만큼을 그 트레이드를 하겠죠. 어마운트 인풋. 그래서 토큰을 뭐 한 100만큼 바꿀 수도 있고 1000만큼 바꿀 수도 있고 10,000만큼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유동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체결되는 가격은 뭐 스팟 프라이스의 그 가격 결정 그 곡선 혹은 그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시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직선으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실은 뭐 곡선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물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얘를 어마운트 O랑 그 어마운트 아웃이랑 어마운트 인이 점점 0으로 수렴할수록 얘도 요 스팟 프라이스에 수렴한다라는 게 그 요거의 그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이펙티브 프라이스는 결국 본인이 이제 넣는 것과 이제 받는 거의 비율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넣는 코인이 한 4달러고 4달러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4달러고 받는 게 만약에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USDC고 여기가 만약에 뭐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뭐 한때 이더리움이 뭐 한 4개를 넣으면은 2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얘를 나누면 이제 2분의 1이 2가 되겠죠. 2가 바로 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받을 토큰에 대한 가격을 이펙티브 프라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리미트 때리는 거는 이제 스팟 프라이스랑
이 어마운트가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수렴해진다라는 게 이 개념, 이걸 이제 증명하는데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팟 프라이스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방금 본 그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요거랑 요겁니다. 그 저희가 이만큼의 이제 밸런스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합이 이루어져서 이만큼이 이제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럼 얘는 어마운트 아웃이겠죠. 근데 얘를 그 이 해당 토큰의 밸런스 입장에서 보면 얘가 밸런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요 수량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델타 B로 정의를 하면은 얘는 이제 음수 값이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델타 B를 붙이면은 양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A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는 델타 BI다. 이거는 뭐 쉽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만큼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빼기 위해서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그냥 델타 B가 사실은 AI겠죠. 이건 당연히 이제 I일 거고, 넣는 그 토큰의 밸런스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한창 또 인기인 AI가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네요. 결국 델타 BI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응용을 하면은 앞서 얘기했었던 요 EPI가 그 A0분의 AI다. EPI가 A0분의 AI인데 그 AI와 그 A0가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한의 정의의 그 극한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그 기울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로 귀결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의 데피니션이 뭐였죠? 위에 그 보시면은 밸류 펑션 요거였죠. 자, 이거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V는 이제 T 맞죠? 네, T B에 WT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BT 맞죠? 자, 수학을 사실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 토큰과 나오는 토큰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두 개를 그냥 분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T를 이제 K로 썼는데 저희도 K로 쓸게요. 왜냐하면 이제 시퀀셜하게 고민을 해야 되니까. 얘네가 아니라고 할 때 이제 B의 K의 WK는 뭐예요? 그래도 곱해져 있었을 거니까 이제 B의 I의 WI 곱하기 B의 제로의 W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사실은 V인 건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B의 WI가 여기 있었죠. 그럼 얘를 나누고, 이거를 나누고, 그럼 이제 지워주고, 죄송해요. 네. 그리고 얘를 또 이제 아래다가 곱하는 거죠. 뭐 얘가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게 남잖아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BI니까 요거 한 거를 이제 WI의 승으로 WI분의 1 제곱을 곱하면 BI가 나오겠죠. 그게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정리를 하면 돼요. 뭘 이용해서 정리를 하느냐, 위에 요거 있었잖아요. SP가 결국에는 BI 그 B0분의 BI의 기울기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얘를 BI에다가 자리에다가 넣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쭉 설명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스팟 프라이스가 결국에는 그 BI분의 이제 W, 그러니까 웨이트 I 한 거를 B 아웃에다가 W5 한 거가 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요 두 가지를 증명을 할 거예요. 밸런스 풀이 계속해서 이제 토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토큰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풀에 있는 분배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골자고, 두 번째가 이제 각 토큰의 이제 수량이 결국에는 그 전체 풀의 비율과 이제 동일해진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증명을 할 건데, 이거는 너무 그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코어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 결정 메커니즘. 그래서 뭐 이미 개발이 많이 된 밸런서 프로젝트니까 뭔가 기본 개요나 아니면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만 그 좀 남겨놓도록 하려고 좀, 네, 나머지 부분은 세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퀘이션 2가 뭐였죠? 네, 저도 사실 까먹었는데, 네, 요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드립을 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요게 나왔잖아요. 이제 SP라는 게 요거에 대응이 되니까, 왜냐면 스팟 프라이스가 아까 BT분의 BNBWN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BN에다가 곱해서 여기까지가 나오고, 이거 뭐 당연히 BN 약분되고, 그다음에 BT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결국 WT분의 WN, 그러니까 웨이트의 B 곱하기 해당 밸런스가 VNT다. 여기 VN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각각의 이제 그 밸런스 토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풀의 토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V, 그거에 V, 그거에 V, 그거에 V, 그거에 V, 그거에 V, 이걸 싹 다 이제 시그마 형태로 더한 게 결국에는 이제 VNT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함수들이 사실 각 토큰마다 다 정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또 이거를 사용을 해서 결국에 SN, 그러니까 쉐어, 그 특정 토큰 N에 대한 쉐어가 그 해당 그 풀을 이루고 있는 웨이트랑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증명할 건데, 이 VT라는 거는 토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 합한 거예요. 이거를 죄다 이제 VN을 합한 거.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요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T에 대한 특정 토큰 T예요. 그러니까 특정 토큰 T에 대한 이제 잔고랑, 그다음에 나머지 밸류 펑션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그 밸류 펑션을 더한 거에 시그마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헷갈렸던 부분인데, 요거 플러스 VT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각 토큰별로 밸류 펑션이 다 각기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그냥 특정 토큰 B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B에 대한 그 토큰 잔고 플러스 나머지를 그냥 시그마 형태로 묶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사실은 뭐 상관관계가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까요? 그냥 얘는 그 나머지 VNT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는 뭐 함수 A고, 얘는 그냥 BT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저도 이 부분 되게 헷갈렸는데, 나머지 그냥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 시그마 WN 요거를 좀 꺼내기 위해서 위에 썼었던 그 VKT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제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여기 VKT를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WN 위에 남죠. 그다음에 WT분의 이제 BT가 이제 아래로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T가 이제 제외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BT로 묶게 되면은, 아니지, WT분의 BT로 묶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WT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순전히 1만 남겠죠. 1이 아니죠.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남는데, 저희 웨이트는 정규화되어 있죠. 그래서 WT 플러스 뭐 나머지들 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VT는 이제 WT분의 BT다 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SN을 드디어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그냥 정리입니다. 그냥 SN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제 VN분의 T
그다음에 VT. 왜냐하면은 결국 그 어떤 특정 토큰에 대한 밸류가 결국 그 풀에 대한 쉐어일 거잖아요. VT도 모든 토큰들에 대한 밸류인 거니까 전체의 그 풀의 가치일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VT가 WT분의 BT다. WT분의 BT고 이제 VNT에는 여기 있죠? 이제 BT 곱하기 갑자기 내가 굳어버렸네요. 네. WNWT니까 지워지고 또 내가 굳어버렸는데 네, WT 지워지고 그래서 WN이 남게 됩니다. 결국 이 SN이라는 거는 WN이랑 동일하다까지가 증명이 됐고, 자 이제 힘든 부분은 끝났어요. 근데 사실 뒤에 더 힘든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잘 몰라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네, 밸런서에서는 이와 같이 위에 내용 증명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트레이딩 할 때 궁금한 그 이 위에 있는 밸류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격 결정 메커니즘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식들을 몇 개를 이제 좀 정형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고 뒤에 한 요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하나씩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A0는 이제 어마운트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름에 다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넣고 싶은 토큰의 수량을 입력을 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토큰의 수량이 얼마니를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 값에는 AI, 요새 또 핫한 이제 AI가 들어가고 BI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에는 그 넣고 나서 들어갈 총량일 거고, 이건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그 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웨이트의 B만큼을 곱해서 그거를 1에다 뺀 어떤 특정 스케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가 빼고자 하는 그 토큰의 밸런스에다가 곱해서 그 어마운트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 기분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양을 입력을 하면 넣어야 되는 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AI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양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밸런스 아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어마운트 아웃을 넣어서 뭐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그 AI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거죠. 인기분 프라이스는 이건 이제 위에들이랑 성격이 다른데 그 스팟 프라이스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을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요거가 인풋이에요. 요거랑. 그래서 그 이전 가격과 내가 지금 가격과 그다음에 내가 변화를 만들고 싶은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2 이더리움이면은 그 현재 가격이 그 USDC 대 그게 뭐 USDC가 요거면은 뭐 12.8 이더리움 대 1 USD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USD가 필요하냐겠죠? 왜냐하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맞죠? 네, 맞네요. 그래서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그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A 풀이 있고 B 풀이 있어요. 둘 다 뭐 이더랑 USD랑 뭐가 이렇게 있는 풀이에요. 그다음 얘도 뭐 이더랑 USD랑 뭐 다이, 얘는 USDC, 얘는 뭐 뭘로 할까요? 얘는 뭐 라이로 합시다. 그랬을 때 얘는 만약에 요거 두 개의 페어의 가격이 12이고 얘는 이제 12.8이에요. 저는 그럼 아비트라지를 너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수렴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니를 계산하는데 그 얼마만큼의 토큰이 필요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이걸 알면은 좋은 점이 뭐 당연히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이만큼만 넣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건 이제 풀 토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서의 특징은 요 위에 있었던 그 VT, 그러니까 전체 그 총합의 밸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풀 토큰을 발행을 하는데, 여타 다른 그 AMM들처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산할 거냐에 대한 알고리즘 혹은 뭐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다이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라이가 있어요. 이게 2대 1대 1이면은 요 비율대로 넣거나 아니면은 빼거나 할 때의 공식을 얘기를 하고요. 아래는 싱글 에셋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넣거나 요것만 넣거나 요것만 넣거나 아니면 요것만 받거나 요것만 받거나 요것만 받거나 하는데 쓰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그 풀토큰을 넣고 받는 거 아니면은 그 특정 토큰만 넣고 얼만큼의 풀토큰을 받는 거를 계산을 하겠죠. 그다음 위에 거는 그 비율이 맞춰져 있는 그 토큰들의 서플라이를 넣고 얼마만큼의 풀토큰을 받는지, 혹은 역으로 풀토큰 얼마를 넣고 그 원래 있었던 요 비율에 맞춰서 각각을 얼마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내용상 생략을 할게요. 뭐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얘는 싱글 에셋이기 때문에 결국에 특정 토큰에 대한 웨이트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붙고,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웨이트가 지켜진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급되는 여기 있네요. 그 P issued, 그러니까 얼만큼 그 발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만 필요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아니면 뭐 이해를 못 하셨다면 뭐 정리만 하면 돼요. 그 x 곱하기 y는 k의 이제 멀티 토큰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토큰에 대한 일반화다. 그 다음에 뭐 웨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 정교화된 그 1로 합쳐지는 그 웨이트를 사용을 하고, 뭐 위에 있었던 요 밸류 펑션 뭐였죠? 예, k, b, k, w, k 뭐 이 t도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사용해서 out given in, in given out, in given price, 풀 토큰, 싱글 어셋, 디포지, 위드로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포뮬라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밸런서의 그 수학적, 솔직히 얘기하면 수학적인 개념은 아닌데 그냥 약간 어떤 식으로 거래를 정리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스마트 오더 라우터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EP, 그러니까 Effective Price랑 SP가 차이가 나죠. 요거예요. Initial Spot Price는 같은데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곡선이고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곡선이죠. 헷갈린 거 지울게요. 근데 요게 이제 점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나이브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풀 1은 가격 결정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풀 2는 가격 결정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일단 간편한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요 그 A 이상의 물량을 만약에 풀 1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는 요 가격에 매칭을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풀2에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나눠서 하던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요만큼에 해당하는 어마운트가 있었다. 그래서 요게 뭐 이펙티브 프라이스 3였다. 원래는 요 가격에서 체결이 됐어야 됐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A랑 뭐 B로 나눠서 A는 거래를 여기서 하고 뭐 얘는 여기서 하고 얘는 여기서 하고 해가지고 그 거래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 풀2에서는 특정 어마운트까지가 더 유리하고 풀1에서는 그때부터는 아니죠. 풀1에서는 여기까지가 더 유리하고 풀2에서는 뭐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풀2를 좀 써도 되고 등등.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설명이 만약에 n이 a보다 낮으면은 그냥 a 그 1에서만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a를 넣으면은 1이랑 뭐 이 일부를 좀 넣어서 쓰겠다. 결국에 이렇게 그 각 풀에서 이제 사용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국 B랑 아니 풀 1이랑 풀 2가 결국에 그 가격을 좀 비슷하게 만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현실 감각을 살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00 USDC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다이를 바꾸고 싶은데 이건 뭐 싱글 수합이니까 특정 풀에서 그냥 다 실행을 하겠죠. 뭐 할 수도 있고 사실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멀티옵.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그 풀 1
에서 어마운트가 요거보다 낮았을 때의 경우일 거고, 만약에 제가 1BTC를 수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유동성이 얕아서 한 요 정도쯤에 걸쳐져 있어요.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게 요 정도쯤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89.52%는 이제 풀 레인 여기서 그 실행을 해버리고, 여기서 실행을 해버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풀2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 그래서 얘가 이제 풀2에 대응을 하겠고, 잘 보이네요. 풀1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 핵심은 뭐냐? 이 오프체인 연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그 밸런서 V2에서 볼트 개념이 도입되면서 약간 오프체인 연산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기반 메커니즘이 SOR이 많이 쓰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V1의 코드를 볼 거예요. 저는 이제 코드를 굉장히 잘 못 본다고 생각을 하고, 문해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는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BMS라는 게 요 위에 나와 있었던 그 공식들 있잖아요. 이거를 구현해 놓은 솔리디티 코드고, 컨트랙트 구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슬라이드는. 근데 이후에 그 팩토리 설명하면서 아마 설명하게 될 거라서 이것도 이따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MS 솔리디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팟 프라이스 계산하는 거, 인이 들어갔을 때 아웃 계산하는 거, 아웃 들어갔을 때 인 계산하는 거, 인 들어갔을 때 풀 토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풀 토큰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를 넣었을 때 그 인풋을 계산하는 거, 풀 토큰이 또 얼마나 들어갔을 때 그 싱글 토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싱글 토큰을 X만큼 받아내고 싶다고 할 때 풀 토큰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지 등등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거는 피곤하니까 이거랑 요거, 그다음에 요거 한 요 4개까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네, 요 4개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응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은 다 달아놨거든요. 챗GPT 만세고요. 그래서 calculated spot price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인데, 이제 유의하셔서 볼 거는 SF라고 해서 이제 실제 트레이드를 했을 때 이제 밸런스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 개념이 붙어서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잘 보이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직접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픈을 해놓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트랜스페런트한 블록체인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디젠들은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펑션은 calculated spot price다. 그때 필요한 것들 인풋은 이런 걸로 받고,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퍼블릭 퓨어예요. 어디 컨트랙트에 그냥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값들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그냥 계산하는 애다. 그래서 그래서 BMS 소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밸런스 인, 그다음에 웨이트 인으로 나눈 거를 이제 뉴머라고 하고, 첫 번째 라인이죠. 그다음에 디놈을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밸런스 아웃을 토큰 웨이트 아웃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B1은 뭐냐면은 밸런서에서 쓰는 원이에요. 아까 이게 뼈 있단 거 아니고, 저도 그것 때문에 헷갈렸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밸런스에 쓰는 원이더라고요. 가스비를 아끼는 건지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1- 수압비 한 거를 이제 일종의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곱해요. 그래서 이제 스팟 프라이스를 구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수수료 구조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수료가 0.03이면은 얘가 이제 0.97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따라서 스팟 프라이스가 더 커질 테니까 요만큼을 프로젝트가 이제 가져가겠죠. 이거는 이제 실제 풀 팩토리에서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건 이제 V2 부분에서 이제 민규님이랑 할 때 아마 그쪽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피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첫 번째 건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거는
calculated out given in이라서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은 이제 얼만큼이 들어갈 건가, 그래서 그걸 입력을 하면은 얼만큼이 나올 것인가를 그 계산하는 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운트 아웃을, 제가 원하는 토큰의 어마운트 아웃을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코드 임플레멘테이션 보면은 이렇게 사실 이번에 역으로 좀 가볼까요? 왜냐하면 역으로 좀 그 이런 공식들을 보는 게 전 되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토큰 어마운트 아웃은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운트 아웃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네, 갑자기 유튜버 비친이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저런 거 이제 잘 안 보는데 제 부끄러운 사생활을 노출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그 토큰 어마운트 아웃이라는 거를 저희가 구하고 싶어요. 얼만큼 토큰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값을 주면은 요거를 받고 싶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전체 그 받고 싶은 토큰의 밸런스에다가 특정 그 레이쇼를 곱합니다. 특정 비율을 곱하는데, 요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요 비율은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 비율은 1에서 요거를 빼요. 그래서 요 내용이고, 그 1에서 수라는 거를 뺀대요.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가 수겠죠. 수는 어떻게 구해요? y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weight ratio를 곱한대요. weight ratio는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맨 위에서 정의를 해버렸네요. 그냥 들어가는 토큰 대비 나가는 토큰의 비율,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더가 400개가 있는 풀이 있고, 뭐 USDC가 100개가 있는 풀이 있어요. 그럼 4대 1이죠. 그럼 얘는 이제 웨이트로 따지면, 정규화된 걸 따지면 0.8, 0.2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USDC를 넣고 이더를 가져가고 싶다고 할 때는 이제 얘가 갑자기 내가 얼어버렸는데, 네, 이게 0.2가 될 거고 얘가 0.8이 돼서 얘가 이제 4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맞죠? 네. 아, 맞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여기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y를 그 웨이트 레이쇼로 제곱을 하는데,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넣는 토큰의 밸런스,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가 400개 있었으면 요 400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 토큰 밸런스 인과 어저스티드 인을 그 더한 거를 이제 나눈대요. 그게 요거죠. 밸런스 인 여기 있죠. 토큰 밸런스 인 여기 있고, 그다음에 adjusted in이 요거거든요. 그거를 더한 거를 토큰 밸런스 인으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비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요 adjusted in이 뭔지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얘는 이건데 그 B1이 뭐라고 했지? 1이죠. 그래서 1에서 F만큼을 뺀 값을 그 adjusted in이라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토큰 어마운트 in에다가 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고 싶은 토큰의 그 수량을 요 그 수수료를 적용한 거에다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밸런스를 인풋을 곱해서 그거를 이제 또다시 밸런스로 나눈 거 에다가 이제 그 WI랑 WO의 비율을 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밸런스의 그 아웃 토큰의 밸런스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 이쯤 되면 이제 이해라기보다는 대충 구조는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다 이런 구조예요. 저희가 뭐 AI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아니 소문자로 쓸게요. AI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그 밸런스의 I, 그러니까 우리가 넣고 싶은 밸런스에다가 어떤 특정 그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은 대부분 우리가 넣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과 넣고자 하는 것의 순서를 그대로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WI 분의 이제 W 아웃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2개 더 봐야 되나요? 큰일 났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했으니까 이거에 이제 그 정리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보시고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또 이제 또 쉽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은 싱글 토큰으로 넣었을 때 한마디로 뭐 이더, 뭐 USDC, 그다음에 다이프리스 그랬을 때 이더리움 토큰을 한 100개를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풀 토큰의 개수는 몇 개니? 가 주된 이제 핵심 그 결과 그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결과값이 되겠고요.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밸런스인 그 우리가 넣고자 하는 토큰의 밸런스와 그다음에 그거의 그 웨이트, 그다음에 얘는 그 풀 서플라이라 그래서 이미 그 공급된 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풀 토큰이 발행이 됐는가로 이제 일축을 할 수 있고, 이제 토큰 웨이트, 토큰 웨이트이 아니라 토탈 웨이트라고 해서 전체 웨이트에 대한 그 밸류랑, 그다음에 AI, 그래서 어마운트 인풋일 거고, SF는 저희가 이제 걷고자 하는 그 수화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풀 토큰 어마운트 아웃을 구합니다. 풀 토큰이 얼만큼이 튀어나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쓰냐면요, 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이제 유동성 풀을 예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부스트래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들은 좀 프로젝트에 있어서 런웨이를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은, 야 니네가 우리 진짜 프로젝트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우리 토큰을 이제 사갔어요 얘네가. 그럼 야 니네 우리 아직도 좋아하면은 우리가 밸런스에다가 요 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가 여기에 와서 우리 토큰 뭐 저희 실사례로 얘기를 할게요. 전 물려 있거든요. 이제 바이코랑 이더 풀을 우리가 뭐 8대2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바이코 8, 이더 2 해가지고 너희가 여기다가 예치를 해놔. 그러면 예치를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BPT라는 걸 받아요. BPT가 여기에 있는 그 풀 토큰인데, 근데 얘네의 그 바이코노미라는 그 회사, 혹은 뭐 회사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다오 혹은 프로젝트의 강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스레스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신 가스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거라서, 야 근데 우리 가스비 계속 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규모 있는 거래를 해주고 싶으니까 야 니네 1500 BPT 이상일 때만 우리가 가스를 지원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유저는 이제 개미라서 한 750 BPT 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750 BPT를 더 받고 싶다고 쳐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 후원 계좌는 굳이 그 공개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뭐 트위터도 있으니까 우기부기 JL 뭐 이따가 나옵니다. 네, 뭐 잊으시고. 예. 그래서 그 750 BPT가 원래 있었으면 요 720 BPT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럼 나는 대체 이더가 얼마 필요한 거야? 나는 바이고가 얼마 필요한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뭐 이더만 있을 수도 있고 바이코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싱글 토큰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더만 몇 개 있으면은 남은 750 BPT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새길로 빠졌지만, 네, 새길이 아니죠, 딴 길로 빠졌지만, 뭐 용도를 사용하자면 그래요. 용도를 사용하자면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그 normalized weight을 또 똑같이 구해요. 그래서 그 total weight은 뭐 그냥 전체 웨이트의 합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1이 될 텐데, 이게 왜 그냥 1이라고 적지 않았냐 하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토탈 웨이지 사실은 1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인티저 형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40, 50, 60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규화된 형태로 계산을 하진 않는다. 수식에서는 정규화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규화되지 않고, 뭐
가스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건지 V1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토큰 들어가는 토큰의 웨이트를 이제 전체 그 토큰 웨이트로 나눈 그 비율을 normalized weight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재즈라는 걸 구해요. 재즈는 어디까지가 재즈냐면은요, B1 normalized weight 하면은 요거죠.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 여기 B1 normalized weight을 뺀 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수압비를 곱한 거까지가 이제 재즈입니다. 그래서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자꾸 드립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토큰 어마운트 인과 이제 일단 B1에서 요거를 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 토큰 어마운트 인,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넣을 것인가, 여기서는 뭐 이더였겠죠. 네, 이더를 얼만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받으면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이제 토큰 어마운트 인 애프터 피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피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낸 다음에 토큰 어마운트가 나오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토큰 밸런스 인이랑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이, 잠깐만요. 토큰 밸런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여기까지 요거랑 이제 T 토큰 AI를 토큰 어마운트 인풋을 구하는 과정까지가 사실은 그 수수료를 적정선으로 넣은 토큰 어마운트 인이 되는 거고, 수수료 다 뗀 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토큰 밸런스 인까지 합친 다음에 그거를 전체 토큰 밸런스 인으로 나눠줘야지 그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뉴 토큰 밸런스 인과 이제 토큰 밸런스 인을 따져 봤더니 그 비율이 나오고, 그 비율에다가 전체 웨이트 대비 우리가 넣고자 하는 웨이트의 비를 제곱을 할 거예요. 그거에 제곱을 한 것을 PS, 그러니까 전체 토큰 전체 풀의 풀 토큰의 개수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더 작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더 크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만큼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기존 PS에 대비해서 얼마나 커졌냐라는 내용일 테니까. 그래서 뭐 요 B가 뭐 한 1.05 정도 되면은 얘가 한 뭐 1.05 PS 마이너스 PS가 돼서 원래 있었던 풀 토큰이 1000개라면은 여기서 50개만큼을 더 발행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레이시오랑 풀 서플라이를 곱한 거, 여기까지 풀 레이시오였죠. 풀 서플라이를 곱한 거에서 이제 풀 서플라이를 빼면은 우리가 발행하고 싶은 토큰의 총량이 나오니까, 그 풀 토큰의 양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어마운트 값을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해놨고, 두 슬라이드에서 걸쳐서 설명을 해놨고, 나머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이제 너무 다 응용이고 여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공식을 사실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또로하게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라는 얘기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밸런스 V2입니다. V2에는 코드는 안 볼 거고요. 네, 코드는 안 볼 거고, V2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느냐, 일단 모든 풀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볼트라는 밸런스의 볼트에 다 넣어져 있고, 이제 거기에 한 군데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체인 형태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아비트라지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가스비를 되게 많이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온체인 연산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커스터마이저블 한 AMM 로직이라 해서 스마트 풀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이건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냥 AMM 로직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 설명을 드리겠네요. 어쨌든 그
그다음에 에셋 매니저라 그래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베나 다른 이제 랜딩 프로토콜들한테 보내요. 사실 얘네가 거의 대부분인데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사용된 거의 피 일부를 그 풀에다가 이제 예치를 계속하게 하는 구조다. 그다음에 오라클도 뭐 resilient라고 해서 TWAP, time weighted average price 오라클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로 인스턴트로 업데이트 해주는 오라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V2에서 달라진 거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피를 뭐 거버넌스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제 생각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프체인에서 인터널로 그 트랜잭션을 하고 그 파이널 스테이트를 온체인으로 넣는다. 이게 안전한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리퀴디티 헙 모델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요새 밸런서의 방향인 것 같아서. 그래서 밸런서 V2에서는 프로토콜 벌트하는 게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V1이에요. V1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 퍼블릭 컨트랙트 B팩토리에서 그 B팩토리 혹은 이제 CRP 팩토리에서 이런 식으로 풀을 런칭을 하면은 온체인에서 얘네가 이제 풀 자체적으로 이제 연산을 때려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아비트라지를 하려면 이제 외부에서 뭐 EOA나 아니면은 컨트랙트를 뭐 거쳐서 콜을 해서 이거를 그냥 아비트라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니스왑이랑 되게 비슷해요. 유니스왑 구조랑 되게 비슷한데 뭐 이 당시에는 뭐 V1에서도 스마트 풀이라는 걸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컨피규러블하게 뭐 특정 그 웨이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는 CRP 팩토리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Configurable Write Pool의 약자겠죠. CRP 팩토리는. B 팩토리는 그냥 유니스왑 팩토리 풀이라고 해서 그 유저들이 직접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걸 이제 바꿔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풀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그 풀 A, 풀 B가 있었으면은 얘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그 밸런스의 로직 자체를 오프체인에서 좀 실행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얘네가 SDK를 제공을 하는데 그 내부에서 직접 어떻게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체인에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트위터 핸들 우기부기 JL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토큰 매니지먼트랑 어카운팅은 이제 볼트에 의해서 되고 이제 AML 로직은 이제 각 풀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스 에피션시가 되게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제 풀 A랑 풀 B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이에 아비트라지 하는 애가 이제 온체인에서 존재를 해야 돼서 실제로 토큰을 받고 넣고 받고 넣고를 해서 이 둘 간의 이제 그 가격 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뭐 가격 확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이 사이에서. 근데 이제 밸런스 V2부터는 좀 웃겨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비트라지가 이제 풀 A에서 풀 B에서 트레이드 인포만 오프체인에서 이제 전송이 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아비트라지에 대한 그 피만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수익만 유저가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저가 인터널 토큰 밸런스를 가질 수 있게 한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오프체인에서 일어날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에셋 매니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한 요만큼이 있으면은 요만큼만 실제로 이제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이제 그 수합하는 데 필요하니까 얘는 이제 엿바꿔 먹지 않고 그 랜딩 프로토콜에다가 예치를 해서 뭐 아베 이런 애들한테 이제 수수료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환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여기 있는 토큰을 갖다 박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아베에서 제공하는 이제 뭐 AUSD라든지 이런 거가 아닌 이유는 이제 얘네가 제공하는 V2에서 제공하는 풀이 이제 ERC20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거를 좀 더 담을 수 있게 만든 게 사실 리니어 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네,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리절런트 오라클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합이에요.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해서 더 그 뭐냐 공격이나 이런 데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게 그거 하나가 추가됐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캐주얼한 오라클, 그러니까 그냥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발 토큰을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토콜의 수수료를 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얘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플러시론도 제공을 하는데 V2에서 플래시론 수수료 아니면 뭐 출금 수수료, 그 다음에 트레이딩 수수료를 네, 이 발토큰 홀더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urrent state,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 이 순서가 사실 잘못됐는데 네, 원래 TVL 스탯을 먼저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 드리면은 TVL 스탯은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단 4위고 디파이 라마 기준으로 4위고 이더리움이랑 노시스, 옵티미즘, 폴리곤 지원합니다. 노시스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뭐 레지타근 체인이긴 하죠. 그래서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유동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제일 핫해질 것 같기도 하고, 오피스텍 같은 걸로.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유동성이 그래도 나름 다른 프로토콜들은 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LSD 풀들을 부스트래핑하기 위해서 좀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멀티 토큰 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 어필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하락장 플러스 뭐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TVL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발 얘기로 들어오면은 V 토큰 그러니까 커브에도 이제 V 커브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커브는 이제 CRV 토큰을 4년 동안 락업을 해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토큰 홀더들한테만 사실 좋은 거지, 뭔가 프로토콜을 부스트래핑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얘네는 좀 특이해요. 밸런서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랑 이제 랩드 이더리움이랑 같이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PPT 토큰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유동성 풀 토큰에 대한 그 밸류를 대변하는 토큰이 PPT니까. 요거를 최대 이제 1년 동안 락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비례해서 V 발이 나옵니다. 괜찮죠?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유동성을 예치를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이제 52주 동안 BPT를 락을 하는 거는 26주 동안 이 BPT를 락을 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뭔가 쿼드래릭으로 가진 않고 그냥 리니어하게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발 홀더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거버넌스 라이트이 생기고요. 스냅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리퀴디티 마이닝 부스팅 앤 프로토콜 레비뉴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제가 영어만 그대로 읽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커브에서 그 커브 토큰 나오는 거를 이제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 분배에 대한 보상을 그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래서 라이벌리 개념이 생기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겁니다. 그 밸런스 토큰이 10% 정도, 전체 발행량의 10% 정도가 이제 요 그 리퀴디티 마이닝 부스팅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각 풀에다가 이제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V발 홀더들한테 정해진다. 그리고 V발 홀더들은 그냥 프로토콜 레비뉴의 65%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스왑피의 50%, 그다음에 일드 베어링 토큰의 50%를 합쳐서 이제 한 65%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커런트 TVL 스탯은 그 얘기를 했고, 이거 오렌지색 이쁘지 않나요? 저는 네, 되게 잘 만들었다고 전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현재 밸런서 풀이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제 웨이티드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본 뭐 80대 20, 그래서 뭐 밸런서 풀은 일단 n개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1대1 페어, 그러니까 두 개의 페어로만 형성되는 이제 LP 풀이 아니라
n개로 형성되는 LP 풀이 거의 디폴트예요. 딱 한 개 빼고.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웨이티드도 사실은 뭐 80대 20이 아니라 80대 10대 10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V1에서 봤던 그 풀이고요. 컴포저블 스테이블 풀은 이거는 이제 민규님이랑 다음 주 세션에서 제가 수식적으로 좀 볼 예정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커브의 스테이블 수합을 변형한 거예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리니어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에셋 매니저를 통해서 뭐 A USDC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풀 형태로 담을 수 있는 그 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틀리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부스티드는 이거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USDC 풀, 그다음에 뭐 랩드 이더리움 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20%만 얘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아베겠지. 그래서 나머지를 그 부스티드 풀에다가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리퀴디티 부스트래핑은 이거 각자 다 링크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리저브 토큰이고요. 이제 얘가 프로토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뭐 한 80대 20으로 시작을 해요. 부스트래핑을 할 때. 그러면 처음에는 이 프로토콜 이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이걸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리저브 토큰의 그 풀리는 비율은 높아지고 프로토콜의 그 토큰의 풀리는 비중은 적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가격이 부스트래핑을 하기 위한 약간 최적의 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그 부스트래핑 할 때는 그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 토큰을 더 많이 가져가야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 그 리스크 리워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낮은 가격으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래핑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완료가 되면 될수록 이 리저브 토큰의 비율이 점점 그 더 높아지는 식으로 부스트래핑을 끝낸다라는 그 개념이 이 리퀴디티 부스트래핑 툴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드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밸런서의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토큰들을 진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냥 밸런서가 이제 멀티 토큰 툴을 처음 얘기를 한 프로토콜이니까. 프로토콜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네가 SDK 같은 거를 제공을 하면서 밸런서에 있는 리퀴디티를 실제 프로그래머블하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의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그 기반으로 해서 빌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컨트랙트를 SDK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토콜 풀을 이제 구축을 했으면은 해당 그 특정 그 프로토콜이 하는 기능에 대한 뭐 그 볼트 역할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그냥 프로토콜에 기속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커브에 컨벡스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밸런서에 뭐라고 할까요? 발랐어라는 게 있어요. 뭘 발랐나 봐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얘네 유동성을 가지고 뭐 지네들만의 그 프로토콜의 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프로토콜 풀을 이용을 하는 거고, 만들기 쉬운데 뭐 그만큼 뭐 피도 얘한테 주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유동성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정리를 한 표는 이래요. 웨이티드, 스테이블, 컴포저블 스테이블. 얘네 두 개 차이는, 얘네는 BPT가 나오고요.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풀토큰 형태. 그래서 사실 얘가 좀 더 발전된 형태고, 리퀴디티 부스트래핑 아까 얘기했죠. 그 이런 식으로 그 풀이 형성되는 거. 얘가 이제 리퀴디티를 받고 싶어하는 토큰이고, 리니어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AUSDC 같은 그런 토큰들을 좀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거에서 나오는 수익이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풀이고,
매니지드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제 50개나 들어갑니다. 웨이트 풀드 토큰은 이제 2개의 페어를 특정해서만 나온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차피 벌트 토큰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워낙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이제 2개의 토큰이니까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웨이트를 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 밸런서가 리퀴디티 허브로 좀 성장을 하고 싶어한다. 얘네의 약간 그 목적 혹은 돌파구는 이건 것 같아요. SDK를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아니면 뭐 쓸만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밸런스에 있는 리퀴디티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로 뭔가를 빌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골자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거를 통해서 밸런스 JS라는 자바스크립트 SDK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밸런스 파이썬 그 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인터랙션만 되는 거라서 뭔가 빌딩을 하기에 적합하진 않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밸런스 소어이라고 해서 스마트 오더 라우터에 대한 그 그냥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오프체인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이것도 오프체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런 식으로 SDK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얘네가 좀 지향하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좀 그 뭔가를 니네 한번 만들어봐, 이거 프로토콜 만들어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은 안 들었는데 이제 오라라고 해서 이제 V 발을 브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있고, 뭐 이 외에도 뭐 리퀴디티를 사용을 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의 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드 부분은 직접 보시면서 설명한 내용 기반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